처음 보는 소설, 처음 보는 지문을 읽고 여기 나온 건 문제 풀고 아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돼. 처음에 누구나 힘들어하잖아요. 하지만 익숙해지면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만 그 익숙해진 애들이 얼마나 익숙해졌냐에 따라서 이제 학업 성취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내가 정말 충분히 연습을 했어. 그러면 2등급까지는 충분히 다 나와. 1등급은 살짝의 두뇌 회전이 더 좋아야 돼.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야 돼. 1등급은. 그러니까 미안한 얘기인데 1등급은 좀 없지 않아 타고나는 것도 있어. 사실 4%라는 것은 좀 작은 숫자야. 하지만 공부를 충분히 충실했다면 2등급은 다 나와줘야 돼. 괜히 서울대가 최저 확률 조건으로 2등급 2개만 다 맞추라고 하잖아. 성실하고 대신 뭐 수능 잘 못 봐도 되니까 뭐 학생부 좋고 성실하고 그러면 뽑아주지. 서울대도. 이 친구 3-2-3-2 맞은 애 있었거든. 서울대 갔어. 들고 가는 복수 영탐 3-2-3-2 맞은 복수 영탐 수학이랑 같은 2등급 2개 갔어. 서울대 기계항공학 갔어. 물론 내 고등학교 친구가 아니라 중학교 친구야. 내가 항상 1등이었고 걔가 2등이었거든. 걔는 서울대 가고 서울대 갔어. 부럽더라고. 내가 수능도 잘 봤는데. 아무튼 옛날 얘기고. 자, 해봅시다. 저기 동현이. 자, 여기 실린더의 안에 기차를 일정하다. 맞아? 어? 왜? 자, 저기 그래프 잘 읽어봐. 그래프 봐봐. 화살표 방향 따라서 일정하지? 그래프를 보세요. 자, 그러면 기체 그 다음 누구야? 저기 은우. 기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맞아? 아니야? 그러면 기체 온도가 증가해 언제? 감소한다고? 왜? 왜 증가해? 왜 이렇게 가면 왜 증가하는데? 아 오케이 좋아. 압력 곱하기 부피값이 증가하고 있지? 지금 x랑 y 곱하기값이 압력 일정하지 부피력 값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 그렇지? 당연히 그에 비례해서 온도도 증가하게 돼요. 얘가 증가하는 거지. 온도 증가하겠죠? 세 번째, 평균 운동이면 증가한다. 그러면 좀 그냥 승우 안 왔지? 소연이? 평균 운동에 증가해? 왜? 기체의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mv제곱을 직접 구하기 힘들댔지. 뭘 대신에 구하면 수 있다 내가? 얼마나 얘가 빨리 움직이는지. 뭘 알아볼 수 있어? 아직 못 외웠을 거니까.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는 무조건 절대 온대 비례해요. 아까 내가 뭐라 했어? 온도 증가되지. 평균 운동 에너지도 증가를 해요. 그 다음에 장력이. 자, 기체가 외부 합리를 몇 줄이냐? 어떻게 구해야 될까? 물면적 구해줘야겠지? 얼마야? 8,400. 0.084 곱하기 10의 5승. 10만을 곱해달라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8,300 맞지? 8,400줄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기체에 가한 열이 5kcal돼. 그래서 내부에는 증가량이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네요. 그 다음 누구지? 요거 가장 어려운 건데. 자연이. 먼저 연력학 제곱법칙 불러줄래? 연력학 제곱법칙 어떻게 돼? 내부 에너지 변화량 그렇지. 얘 아까 얼마 했어? 계산했더니? 8,400. 8,400이라고 정유가 알려줬지. 그리고 내보는 증가량은 우리가 모르지. 궁금하죠 얘가. 그리고 이걸 알려줬네. Q가 얼마래? 5kcal네. 자,
근데 얘랑 단위 달라갔다. 다르지? 그럼 킬로칼로리를 바꿔줘야겠지? 1kcal는 얼마래? 4,200이래. 자, 그러면 델타 U는 얼마겠어? 얘 빼기 2겠지? 아, 계산 안 되는데. 자, 4,200 곱하기 2지 얘가? 얘 4,200 곱하기 5지? 그럼 3 곱하기 4,200이겠네. 이거 암산 가능하겠지? 12,600줄이겠죠? 자, 그래서 4번 내가 할게요. 기체가 팽창하면 당연히 부피가 증가하면 이 밀면적만큼 외부 일을 하겠죠. 수축하면 일을 받는다고 했어요. 바로 2번인데? 2번도 3번 기체가 내부에너지 변화량은 자, 기체의 내부에너지 변화량 이거지. 얘는 외부로 받은 열량과 같다. 아니지. 항상 같진 않죠. 만약에 요게 빵이야. 외부로 받은 일이나 외부로 하는 일이 없어. 그러면 얘랑 같겠지. 근데 이 상황에서는 분명히 일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랑 같다고 할 수가 없네요. 땡. 4번 2번 땡. 자, 두 번째 자료 2번 해봅시다. 하다 보면 그렇게 사람도 없지 않아. 아니요. 썰어서 그래. 78. 날 쳐다보면 답이 나오네. 아니, 풀라고. 잘해 이거. 자, 봅시다. 다음 자리에 보시자. 준원이. 자, 보자. 가 나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걸 쓰래요. 자, 문제 잘 가다. 1번에 가, 2번에 나. 잘했어요. 문제도 아니거든요. 자, 얘 부피 일정하지? 부피 일정하니까 얘가 바로 한 일이 압력 곱하기 부피 계산할 때 부피가 일정하니까 이 녀석이 빵이에요. 즉 외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받은 열량이 모두 내부에는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말하지만 공급받는 열량이 내보내지거나 외부에서 일을 해요. 둘 다 빵이 아니야. 내가 공급받는 열량을 내부의 에너지를 데피는 데 쓰이고 하나는 이 팽창하는 데 쓰인단 말이야. 그래서 둘 다 0이 아니기 때문에 1번은 가, 2번은 나가 되겠네요. 자, 2번 가와 나에서 같은 열을 가했을 때 물리량이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큰 것을 이런 거 좀 귀찮은데 자 보자. 첫 번째 기체 압력을 물어봤어. 자, 이 녀석은 압력이 일정한 상태지. 하지만 이 녀석은 당연히 압력이 좀 더 증가할 거야. 좀 더 뜨거워질 테니까. 이거 PV 그래프 그리면 좀 더 이해 잘 갈 거야. 이 녀석은 압력이 일정한 상태로 부피가 팽창하는 녀석이고 압력이 P0로 어떤 원래 압력 일정하겠지. 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시작을 해도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압력이 증가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당연히 뭐 1번은 기압 압력 같은 경우에는 가가 나보다 크겠죠. 기억 맞고. 온도 이게 좀 애매한데 일단 온도 제껴놓자. 내부 에너지 얘 헷갈려. 내가 제끼자. 내부 에너지랑 온도는 비례해서 같아요. 니은 뒤에서 한 세트야. 그 다음에 리을 봅시다. 기체가 피스톤의 한 예야. 자, 이 파란색 봐봐. 가 일했어 안 했어? 안 했지. 나는 일했죠. 그래서 가는 일 안 했지만 나는 일했어요. 따라서 나가 넣고 그러니까 리을은 해당하지 않을 테고. 마지막으로 내부 에너지 변화 이게 핵심인데 자, 지금 전제 조건이 뭐냐면 똑같은 양의 열을 공급해줬대요. 공급 열량이 똑같아. 얘도 공급 열량이 똑같아. 근데 얘는 잘 봐봐. 공급 열량이 얘는 고스란히 내부 에너지 증가를 많이 썼지. 근데 얘는 공급 열량을 둘이 찢어 나눠 가지. 그렇기 때문에 가가 훨씬 더 내부 에너지 변화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100만큼 공급을 받았다면 고스란히 얘가 내부 에너지 100을 다 증가시키는 데 쓰이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100만큼 열을 공급받으면 그거를 뭐 내부 에너지랑 외부가 일하는 것을 뭐 60대 40으로 나눠 가진다는 거야. 따라서 당연히 내부 에너지 변화만 비교했을 때는 가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체의 온도, 내부 에너지 둘 다 가가 큽니다.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 기니디. 그다음 3번. 이거 내가 할게요. 가에서 기체가 한 일의 양은 0이다. 일 안 하지? 밑면적 없지? 빵 맞고. 2번 가에서 기체 압력 증가한다. 보이네 바로. 증가하죠. 나에서 기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뭔 소리야? 이거 드문 변화 아니야. 계속 온도 점점 더 증가해요. 따라서 3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연력학 제2 법칙. 시간이 아직 안 됐네. 이 법칙만 끝날 거야. 근데 너희들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배운 게 이거 페이지 진도로 따지면 2페이지, 3페이지밖에 안 배웠어. 3페이지나 들었어. 대박. 연력학 제1 법칙 배웠으면 이 법칙도 궁금하지 않아? 아니요. 궁금하지 않아? 궁금한데. 그 유명한 책 중에서 엔트로피라는 책이 있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어? 그 엔트로피 오늘 배울 거야. 신난다. 가슴이 설레고 막 심장이 뛰고 막 알고 싶지 않아? 알고 싶었는데 나. 네, 알고 싶어요. 마음을 아주 누르는구나. 자, 아까 얘기를 안 한 게 있는데 우리가 열이라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열이란 게 뭐냐? 썰물 에너지. 열이란 건 뭐냐면 내가 아까 다른 학생이 한 번 얘기했는데 종이컵 200ml에다가 뜨거운 물 100도씩 팔팔 끓는 물을 넣어. 커다란 욕조에다가 욕조 뭐 6m 들어가나? 여기다가 뭐 한 뜨뜻한 물 40도씩 물 넣어보시다. 40도씨면 딱 온탕, 열탕 사이 정도 돼. 자, 누가 더 열이 많아요? 라는 질문을 어떤 학생이 했어요. 난 뭐라고 대답할까?
누가 더 열이 많아요? 종이컵에 들어있는 100도씨 물짜리. 자, 얘 200ml야. 자, 그리고 얘는 20L, 100m야. 100m에 40도씨 물이 있어요. 누가 더 열이 많아요? 라는 질문했어. 그러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거냐면 무슨 자, 누가 열이 많아요? 그 질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 안 되는 질문이야. 말이 안 되는 질문이야. 왜 그러냐면 열의 정의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지. 열의 정의는 뭐냐면 자연적으로 높은 온도에서 고온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하는 어떤 에너지 흐름, 이런 이 에너지 정체를 우리가 열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반드시 고온에서 저온, 어떤 뜨거운 곳에서 낮은 차가운 데로 이동하는 에너지야. 출입이 있어야 돼. 열은 반드시 이동하는 그 에너지의 양을 우리가 열이라고 하지, 단순히 가만히 있는 이 녀석을 또는 가만히 있는 이 녀석을 보고 열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의미가 없어요. 만약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얘는 주변에 공기가 25도씨야. 현재 우리 25도씨 정도 있지. 그러면 누가 더 뜨거워? 얘가 더 뜨겁지. 그렇지? 그러면 이 뜨거운 온도에서 차가운 온도로 뭐가 이동하겠어? 열이 이동하겠지? 그래서 이 종이컵 만지면 어떻게 돼? 뜨겁잖아, 그렇지? 그게 바로 내가 열을 공급받고 있는 거야. 반대로 이 물컵에 있는 물은 열을 방출하고 있는 거지. 당연히 방출한 열량만큼 열을 주변에 있는 애는 흡수를 할 거야. 이게 바로 열이라고. 자, 그럼 다시 얘기하면 우리 열 에너지가 왜 발생할까? 그리고 이 열 에너지는 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할까? 라는 거를 궁극적으로 얘기해봐야 돼. 자, 우리가 물체가 뜨겁고 차가운 정도는 다시 말하지만 이 온도라는 건 뭐에 비례했냐면 운동 에너지에 비례했어요. 이 녀석 기체 분자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그게 바로 뜨거운 정도를 만들어낸다고 했었어. 자, 그러면 봅시다. 만약에 여기에는 굉장히 뜨거운 속도가 굉장히 빠른 이런 기체가 여기 들어있고, 한마디로 온도가 높았다는 거지. 여기들은 기체가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는 아주 차가운 그런 기체가 있다 해봅시다. 자, 이거 단열재야. 자, 내가 만약에 이거를 딱 들어 올렸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들어 올렸어. 제거를 했어. 그러면 얘네들이 막 이동을 하겠지. 그리고 얘네들도 막 이동을 할 거야.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막 충돌이 일어나면서 운동량 보존도 일어날 테고 에너지 교환도 일어날 거고 그럴 거야. 그러면서 이 녀석은 이쪽으로 운동 에너지가 적은 애들이 이쪽으로 퍼져나갈 거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운동이 큰 애들이 이쪽으로 퍼져나갈 거고, 그걸 지들끼리 또 충돌이 일어나면서 에너지를 교환하고,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있던 애들은 이런 속도가 빠른 애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온도가 증가하게 될 테고, 반대로 얘는 이런 차가운 애들이 더 일로 많이 들어오게 될 테니까 얘는 온도가 감소하게 될 거야. 그치? 언제까지 같아질까? 둘이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온도가 감소하고 증가하게 돼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빠른 온도가 뜨거운 애들이 얘네들이 각자 운동을 가지고 퍼져나가잖아, 그렇지?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섞여 나가요. 그래서 이런 높은 운동 에너지를 가진 기체 분자들의 이 흐름이 일로 더 많이 확산이 되고, 반면에 낮은 운동 에너지를 가진 애들이 일로 확산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높은 에너지를 가진 애들의 비율이 이쪽 방향으로 에너지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렇지? 이걸 바로 우리가 열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걸 얘기하기 더 앞서서, 자, 이제 이해는 갔을 거야. 이제 왜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는지 이제 이해 갔을 거야. 왜? 당연히 이 운동에너지 큰 애들이 일로 많이 이동을 할 테니까. 그렇지? 반대로 운동에너지 적은 애들이 일로 섞이게 되면 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운동에너지가 큰 애들이 비중이 줄어들 거고, 얘는 운동에너지가 큰 애들이 점점 비중이 늘어날 테니까. 그래서 여기는 뜨거워지고 차가워지면서 열이 이동한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지금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데, 자,
자, 그러면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 얘네들은 왜 섞이는데? 왜 섞이지? 왜 확산하지? 이런 얘기 물어볼 수가 있어. 자, 그걸 우리가 확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막혀 있어. 여기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공간에다 향수를 딱 떨어뜨렸어. 그럼 향수에서 향수 분자가 나오겠지? 기체가. 그게 막 공간에 퍼져나가. 방 안에 전체 퍼져나가지? 왜 퍼져나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네. 구멍 뚫었어. 그럼 얘네들은 막 확산한단 말이야. 자,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얘네들이 왜 확산하냐 이런 것도 왜?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 과학하는 사람들은. 자, 얘네들은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을 하면 얘네들이 왜 골고루 퍼지는가. 자, 이거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우리 재밌는 동전 놀이 해볼까 뭐. 자, 몇 칸 있지? 16칸? 자, 내가 공기해봤어. 공기 16개 공기를 가지고 해보자. 내가 여기다 촥 뿌렸어. 임의로 계속 뿌렸어. 자, 그러면 뿌릴 때마다 얘네들이 분포가 이렇게 다르겠지, 그치? 어느 때는 뭐 여기 몰려있고 여기 몰려있고 이렇게 될 거야, 그치? 자, 내가 얘기해볼게 그러면. 자, 16개가 이렇게 골고루 퍼져 있을 각 공간에 하나씩 퍼져 있을 확률이랑 이 16개가 내가 딱 던졌는데 여기에 한 격자 안에 16개 다 몰려들었어. 이랬을 경우랑 누가 더 확률적으로 높을까? 같다고? 뭐라고? 아, 안 들려. 뭐라고? 아, 모르겠어. 그치? 아, 당연히 내가 이거 뿌렸을 때 내가 16개 공기 분자를 떨어뜨렸는데 공기를 던졌는데 공기가 이 구석탱이 하나에 다 몰릴 확률은 굉장히 희박해. 그치? 내가 이걸 계속 한 100번, 1000번 던졌어. 그 중에서 이 안에 이 공기말이 들어갈 확률은 거의 낮단 말이야. 웬만하면 골고루 퍼지려고 한단 말이야. 그치? 이거는 뭐를 설명할 수 있냐면 순수하게 확률을 설명할 수 있어요. 수학적으로. 그치?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2차원이라면 3차원이라는 공간에서 이 공기말 대신에 공기 분자가 이름도 같네. 이 공기 분자가 3차원 공간에서 이동할 거야.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이 이동하는 애 자체가 내가 공기 이거 던지는 거와 똑같다. 얘네들이 골고루 퍼졌을 때 확률이랑 여기 한 군데 모일수 확률 당연히 골고루 퍼졌을 때 확률이 훨씬 높겠지. 그래서 이 자연은 별거 없어. 여기다 내 향수를 떨어뜨렸어. 그럼 거기 향수 분자가 퍼졌던 그 향수 분자들이 골고루 퍼지는 이유는 확률이 적은 상황에서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공기 분자가 왜 퍼지냐? 다 퍼졌을 때가 훨씬 더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공기 분자가 퍼져나가는 거야. 물론 정말 제급히 1억 년에 2억 년에 한 번씩 이 공기 분자를 퍼지다가 어느 순간 다 한 이런 구석에 모일 수도 있을 거야. 아니 너무 희박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퍼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냄새 분자 다 퍼지잖아, 그렇지? 맛있는 음식도 움직이는 냄새 다 퍼지고. 자,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이 확산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이 확률이 적은 상황에서 확률이 높은 상황으로 얘네들이 이동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무질서한 방향으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기체들이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무질서하면 할수록 확률이 높기 때문인 거야. 우리가 질서정연하다. 예를 들어서 너희들 방 있지. 깔끔하게 청소해놓고 책꽂이도 다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다 정렬하는 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 그렇지? 굉장히 질서정연하지. 자, 그런 애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너희들이 사용하고 지나다 보면 어질러지지. 자, 그럼 비유가 좀 좋은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모든 자연은 다 이렇게 확률이 높아지는 방향, 무질서해지는 방향으로 바뀐다는 거야. 마치 여러분들 방 더러워지듯이.
먼지가 쌓이잖아, 그치? 자연스럽게, 그치? 먼지. 진짜 내가 언제 휴가 갔다 왔는데 정말 청소 거미줄 치고 했어, 진짜. 창문에 거미줄 끼고 먼지가 쑥 쌓이고. 아니 당연한 거야, 그치? 자연이 있지 않을게. 그래서 항상 무질서지는 방향을 얘기해요. 그 무질서지는 방향으로 자연은 항상 에너지 형태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질서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엔트로피를 얘기를 해요. 엔트로피를 우리가 S라고 쓰는데 왜 S라 쓰는지 모르겠어. 뭐의 약자인지 난 알려주면 아니면 혹시 나한테 알려줘. 엔트로피는 저기 클라시우스 정의에 따르면 나 까먹었다. 온도와 열의 변화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클라시우스 정의는 내가 제껴놓을게. 그거 대학 가서 배우시고 엔트로피는 결국 뭐에 비례하냐면 확률에 비례해요. 그래서 경우의 수, 정확하게 말하면 경우의 수. 아까 내가 다시 말하지만 이 공기막 16개가 이거 하지 말고 너무 어려우니까 뭐 있지? 혹시 수학 시간에 한 번 해본지 모르겠는데 뭐 A, B, C, D 있어. 이 반작 대표 두 명 뽑는 경우에서 이런 거 배워본 적 있지? 그렇지. 근데 대표 2명 뽑는 거, 3명 뽑는 거, 4명 뽑는 거 경우수가 다 다르지. 이거 좀 이상한데. 아무튼간에 경우수가 많을수록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엔트로피라는 것은 결국 확률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요. 아무튼간에 이제 왜 자연이 무질서지는 방향으로 변하는지 이해가 쓸 거예요. 단순하게 확률적으로 확률에 의해서 작동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시기냐, 우리 물에다가 잉크를 타면 잉크가 퍼지는 거, 이런 거에서 이걸 다 확산 같은 거 왜 일어나는지 알 수가 있고, 이걸 그냥 우리가 엔트로피 법칙, 연력학 제2 법칙이라고 합니다. 무질서해지는 방향으로 흐른다. 그리고 또 고온에서 저온으로 에너지가 이동하는 이 현상 있지? 아까 열심히 그림 그렸었어. 당연히 고온, 저온이 있으면 당연히 시간이 지났는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운동에너지가 큰 애들이 더 여기 모이고 운동에너지 작은 애들이 더 모이고 이러진 않는다는 거야. 확률적으로는 골고루 운동에너지 큰 애들이 일로 섞이고 운동에너지가 적은 애들이 일로 섞이고 이렇게 골고루 섞여게 되면서 얘의 온도는 떨어지고 얘의 온도는 증가하면서 이렇게 열에너지가 이동한다. 이게 연력학 제2법칙에 따라서 항상 열에너지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이것도 연력학 2법칙의 하나의 예시예요.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이 이동하는 경우는 없어요. 쌤 있잖아요. 요거 에어컨. 여기 점점 차가워지고 바깥에 따뜻해지잖아요. 쟤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자발적으로 일어나진 않아. 쟤는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전기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자연적으로, 자발적으로 고온에서는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지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이 절대 이동하지 않는다는 거야.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스마트폰도 그렇고 선풍기도 그렇고 에어컨도 그렇고 전기 에너지 쓰면 전기 에너지 가지고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쓰면 스마트폰에 성능도 있을 거고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나오는 빛 있지. 얘 너무 스마트폰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저 간단히 형광등 얘기 해보자. 형광등은 뭘 하려고 쓰는 거야? 빛을 비추려고 쓰는 거지. 그렇지? 그럼 내가 저 형광등에다 100줄만큼의 에너지를 넣었어. 그럼 내가 원하는 거는 그 100줄의 에너지가 모두 빛 에너지로 나오면 좋겠는데 문제는 저게 100 중에서 20 나올까 말까? 한 15? 15줄만 빛 에너지를 사면 되고 나머지 70, 85인가? 85줄은 다 열 에너지로 나와요. 쌤 왜 그래요? 자, 그것도 이것 때문이야. 왜 그러냐고 좀 자세히 들어가는데 이 열 에너지라는 것 자체가
이 열에너지라고 다시 말하지만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그런 에너지 흐름을 열 에너지라고 했어. 얘네들은 굉장히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높은 그런 에너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에너지 전환 과정, 전기 에너지에서 저런 바람 에너지를 나오고 전기 에너지에서 빛 에너지 이런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열 에너지가 필수적으로 나와. 우리도 마찬가지로 밥을 먹었어. 그 밥을 먹었을 때 포도당이 이산화탄소하고 산소가 되면서 열이 나와요. 그 열을 가지고 우리가 체온을 유지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가 뭐 40% 정도는 우리가 ATP를 합성하는 거고 40% 효율은 진짜 높은 효율이야. 우리 열 효율이 그만큼 우리는 좋은 열 효율 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반면에 쟤는 20%밖에 안 돼. 아 LED가 한 20% 되겠다. 쟤는 한 15%이고 공간일 거야. 백열전구는 5%. 앞으로 형광등도 2025년, 2030년까지 아마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없어진다는 거는 저 형광등이 다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2025년까지만 생산을 하고 아마 그 뒤로 생산 안 할 거야. 지금 그 어떤 데를 가도 지금 백열전구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고 있는 백열전구는 아마 90년대 산 백열전구를 아직도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2000년대 거의 넘어 들어와서는 2010년부터인가 백열전구 생산을 아예 안 해요. 백열전구처럼 보이는 백열전구가 있을 텐데 걔는 실제 백열전구 색깔을 비슷하게 되는데 LED전구야. 요새 쓰고 있는 거는. 백열전구가 색감 이쁘고 좋지. 근데 너무 비효율적이어서 그건 이제 나라에서 에너지 소비 에너지 효율 면에서 쓰지 않기로 해요. 않기로 했어요. 아무튼간에 모든 에너지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열 에너지 같은 게 불필요하게 나와. 불필요하게 나와서 이런 우리가 컴퓨터를 쓰는데도 컴퓨터 발열 현상 발생하고 너희 휴대폰도 따뜻해지려고 쓰는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휴대폰이 뜨뜻하지. 그런 이유도 다 이런 연력학체 이법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열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야. 이 에너지 흐름 자체가 무질서해지는 방향으로 발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열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요. 자, 이게 바로 연력학체 이법칙이다 라고만 아시면 딱히 여기 계산할 것도 없어. 이게 끝이야. 간단하게. 아직 갈 거 아니고 조금만 더 하고 끝내자. 자, 여러분 자동차 혹시 관심이 있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자동차는 엔진이 있어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열기관이라고 얘기해요. 전기자동차 써요. 전기자동차 써요.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이 없지. 전기자동차는. 그럼 그걸 안 쓰면 돼요. 이게 쓸 리가 없어. 자, 수소랑 위에는 수소는 내연기관이 있어. 자, 그러면 그냥 전기자동차로. 자, 우리가 연료를 주입해서 연료를 터뜨리게 되면 굉장히 높은 높은 온도가 발생을 해. 그리고 자동차 바깥쪽은 당연히 온도가 낮겠죠.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뭐가 이동해? 열 에너지가 이동을 하게 될 거야. 가만히 냅두면 우리 연료 터뜨렸어. 그럼 연료에 터뜨리는 열 에너지가 쫙 주변에 확산될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 그대로 냅두기 너무 아까워.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그거를 일부를 갖다가 내가 자동차를 불리는 데 쓰겠다는 거야. 그게 바로 이제 엔진이 어떻게 작동하는 원리인데 이 엔진이라는 녀석이 자, 그 연료로부터 Q1만큼의 열을 흡수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일부를 갖다가 일을 할 거고 나머지는 Q2만큼 방출하겠지. 맞아? 에너지 보존돼야 되니까 결국 이 엔진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 흡수하는 열량을 그대로 저온에 발생하는 건 너무 아까우니까 그중 일부를 갖다가 자동차를 불리자는 거야. 그래서 흡수한 열량은 뭐라고 하냐면 방출한 열량 더하기 엔진이 한 일과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효율이 좋은 애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제 효율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까 한 15% 정도 됐지. 쟤는 흡수한 전기 에너지분에 얼마만큼 일을 해?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 그래서 흡수한 열량분의 한 일의 양, 이걸 우리가 열효율, efficiency를 줄여서 열효율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기다가 100을 곱해주게 되면 퍼센테이지가 나오고 100을 안 곱해주게 되면 최대값이 1이 나오게 돼. 그래서
만약에 W랑 Q가 같다, Q1이랑 같다. 즉, 이건 뭐야? 흡수한 열량은 죄다 1에 갖다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 효율이 100%가 되겠지. 근데 이런 거 존재 안 해. 반드시 저온으로 열이 이동을 해야 돼요. 왜 이동해야 돼? 아까 열력과 제2법칙 때문에. 고온에서 저온으로 반드시 열이 이동한 열 에너지 정의 자체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에너지 정의 자체가 열 에너지야. 그거를 갖다가 일부러 갖다 쓰겠다는 건데 그걸 100% 갖다 쓰면 얼마나 행복하고 참 평화로운 결말이 나올 텐데 안타깝게도 100% 갖다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일반적으로 있는 1보다 작아요. 곱하기 100을 하면 100%로 작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리고 W는 얘 빼기 요를 쓸 수 있기 때문에 흡수한 열량 빼기 방출한 열량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쓰면 대입을 해주시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흡수한 열량분의 방출한 열량을 1에서 뺀 값으로 쓸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얘는 1보다 항상 작습니다. 이게 열기관의 열효율로 정의가 돼요. 거기 잘 나와 있고 카르노 기관은 몰라도 돼. 나중에 알려줄게.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제1종 연구기관, 제2종 연구기관인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제2종 연구기관은 열 효율이 100%의 기관을 얘기하는 거야. 아까 다시 말해서 내가 갖다 쓴 전기에너지가 모두 빛에너지로 써. 그런 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야. 그게 바로 제2종 연구기관이고 제1종 연구기관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위배되는 애들이거든. 예를 들어서 연료를 갖다 주지도 않았는데 지 혼자 작동해. 기차가 연료 넣지 않는데 기차 혼자 가고 있어. 그런 거 이 세상에 없지. 그런 거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게 이름이 제1종 연구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고. 응? 그래서 숙제는 다행히 다음 주까지가 아니라 시간이 여유가 있죠. 그래서 여기 95페이지까지 무교재 안 낼게 되죠. 낼까? 자, 공지사항이 다음에 8월 2일 날 보게 될 거야. 그치? 다음 주에 수업이 없어요. 저희들 이제 예술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주에 수업이 없는데 자, 8월 2일 날 볼 거고 그때는 몇 페이지까지? 아까? 95페이지 중간평가 있을 거예요. 오자마자 자, 여러분들 다 까먹었을 거야. 솔직히 말해서 다음 주 한 달 지나서 보면 솔직히 기억 안 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숙제를 안 내는 이유는 부교재를 했던 거 복습하라는 거야. 알았어? 했던 거 복습하고 새로 내가 지금 내 숙제 해오고 그리고 내가 그 8월 2일 되면 다시 한번 총 정리해 줄 거야. 그리고 질문서 받아줄 거야. 그리고 시험 볼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복습 잘해와. 알았지? 시험 끝나면 뭐 시험이 8월 1일까지 보진 않잖아. 그치? 시험 끝나고 좀 공부해요. 알았지? 공부하고 숙제하고 7월 한 며칠에 끝날 거 알았지? 그래서 숙제 해오시고 중간평가 바로 볼 거니까 그때 가서 공부하면 늦어. 시험 끝나고 바로 공부 시작하세요. 끝! 너 제시 봐야 돼, 사실. 수업료. 심각하게 질려. 너, 내가 솔직히 너 보강작업 뺐거든, 이거 보고. 보강작업 뺐어. 근데 이번에 이런. 아니, 항상 보세요. 화학은 너 8월 1일 날 왔어. 김종태 볼 때고 8월 2일 날에는 나랑 왔어. 여기 표시는. 보통 리뷰해주고 질문 넣고 하면 아마 8시. 제시 봐야 되는데 이번 시험을 잘 봤더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 보면 잘 볼 수 있니? 똑같은 시험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너한테 지금 계속 바로 제시 보는 건 큰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음 저기 수업까지 특히 너 지금 운동량 쪽에 아예 공부 안 되거든. 숙제는 좀 했니? 잘 들었었어요. 어? 운동량 그거 킬로그램 아니 근데 애초에 힘 곱하기 질량도 뭐 거시기 하고 힘 시간 그래프인데 2를 썼고, 그치? 자, 아무튼 간에 이런 가장 쉬운 문제도 운동량 보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치? 그러면 숙제에 있는 문제는 이거보다 최소 어렵단 말이야. 근데 숙제를 열심히 했으면 사실 풀 수가 있는데 숙제가 아직 잘 안 돼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숙제를 너가 했어도 제 숙제가 아직 잘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주는 애한테 말하는 거는 지금 여기 당장 이거 외워라 하는 건 어차피 한 달 지나면 까먹어. 그러니까 숙제 지금 다시 풀어봐야 해서 이게 운동량 쪽, 충격량 쪽 특히 약한 것 같으니까 내가 뭐 강제하지 않아. 뭐 숙제 뭐 이미 했을 거고 어차피 중간 평가 볼 거니까 그거 잘 보려면 공부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요? 저는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가져갈 거지? 왜? 하고 있는 거. 보내주려고 하면 줄 수 있는데 원래는 한 번에 나왔어요. 요청하는 걸로 보고 싶어. 매일 못했거든요. 휴대폰 안녕히 계세요. 구독해주면 돼.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돼. 여기 휴대폰 유튜브 켜봐. 네, 공개로 올려놔야겠네. 내가 지금 다 비공